해시민들이 보내준 우리 회원님들이 보내준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예. 근데 저는 회원님들이 보내준 단어가 뭔지 모르거든요. 저기 뭐 해시민님들이 여러 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상식이라는 단어예요. 상식. 네, 상식. 커먼 센스. 네. 네. 상식. 자꾸 이제 상식이 어긋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내 상식이 맞나? 아하. 그리고 상식이란 게 정말 있나? 아하.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상식이요 굉장히 오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단어하고 개념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잖아요. 개념이 이렇게, 없다. 네, 너 이렇게 상식이 없냐 이거랑 너 너는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 두 개가 오묘하게 같은 듯 다르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용어 사용이잖아요. 개념 너 있다 없다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개념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쉽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냥 그 속어로 만들어진 거죠. 네. 군대에서 많이 쓰죠. 군대에서.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개념어 사전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예, 예. 개념어 사전. 그러니까 개념어라는 그러니까 단어들 중에 개념어라고 따로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 개념어 사전. 있나 보지. 난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개념어 사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민주주의 네. 뭐 이런 이제 단어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전문 용어 또는 학계 용어 같네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들을 쭉 모아놓고 그거를 진짜 사전처럼 아주 일목요연하고 짧게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어려운 단어를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막 에이 너 개념 없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마침 잘 얘기했네요. 용어하고 개념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용어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 네. 네. 개념은 이데아 같은 거 아닙니까? 오 이데아. 네. 삼각형이라는 개념. 예. 그걸 나타내는 말이 용어. 오,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나 지금 생각 안 되는 짓거리건데 그냥. 용어는 실제로 쓰이는 말이고 네. 실제로 쓰이는 말의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좀 더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뜻 이게 네. 이제 개념이라고. 예. 예.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되게 플라톤적인 생각에 더 가깝고. 제가 네. 플라톤주의자라서. 아니 여기는 네. 철학 부전공했다? 네, 그랬나? 맞아요. 철학이 개념의 어떤 집합인데. 그래서 힘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문 용어라는 표현을 이제 잠시 썼었는데 네네네네.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그 분야를 벗어나면 잘 이해를 못해. 방송에서 쓰는 말들. 그렇죠. 많죠. 네, 네. 뭐 대마이 걸어 찍는다 뭐 이런 말들. 예.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예. 무슨 뜻인지. 예,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전문 용어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자곤이라는 표현을 써서 특정 사람들이나 집단만이 쓰는 말 이런 정도의 뜻을 이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대체로 그런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예,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 분야를 벗어나면은 쓰기가 어려운. 근데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말. 그 말만 쓰면 딱 하고 금방 알아듣는 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많죠. 방송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특정한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요. 근데 바깥 사람한테 하려면 막 설명해야 돼. 그렇죠. 엄청. 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오브리로 가. 그럼 이제 오브리가 뭐예요? 그렇죠. 그럼 단지 그냥 남들이 안 쓰는 단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낯선 단어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세계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인데 그 집단 안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용어. 예. 근데 그걸 벗어나면 기능이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용어는 원래 기능이라는 뜻인데 용어이라는 말 자체가 쓰임새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용어의 일반적인 쓰임새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념. 네. 제가 지금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약간 제가 반칙을 쓴 겁니다만 개념, 철학 이렇게 앞에 가로가 쳐져 있네요. 개개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사유의 한 형식.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전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형이상학 철학에서 이제 네. 철학에서의 형이상학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류가 이제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은 관념을 다루는 거니까 네. 관념의 세계를 질서 잡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플라톤적으로 접근한 정의에 좀 더 가깝고요. 사유의 형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사유 형식이기도 하지만 말의 형식이기도 한 거니까. 네네네. 우리도 이제 말의 뜻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개념화에 더 가깝죠 이제. 그러네. 설명한 거는. 사유의 형식이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관념. 그게 좀 더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에 더 가깝죠. 용례를 보니까 알겠어요. 네. 인류가 계급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은 청동기 이후부터이다. 용례를 보니까 확 와닿는다. 그래. 특별히 그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또는 단어가 없어도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뭔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은 의외로 어렵고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이에요. 특정 분야를 벗어나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가장 본질적인 정수만을 뽑아서 응축시킨 거지. 그래서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사고가 말끔하게 응축돼 있는 형태를 말해요. 와우. 그럼 개념이라는 건 만들기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개념. 근데 아까 같은 설명처럼 이제 계급은 개념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사회학적 개념에 해당하긴 하는데 계급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계급이 뭔지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그 현상에 대한 느낌은 다들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개념을 잘못 쓰는 일들이 생기긴 하죠. 모용되는 거죠. 그럼 네네. 계급하고 계층은 뭐가 다른 건데 두 가지는 다 다른 개념이거든요. 비슷한 현상을 가리키는 다른 개념이에요. 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꼬마 아이가 우리 집은 아파트니까 빌라 사는 너희랑 나는 계급이 달라라고 말을 하면 개념을 잘못 쓴 거잖아요. 잘못 쓴 거죠. 네. 네. 그중에 굉장히 일부의 어떤 의미만 네. 차이가 있고 높낮이가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사용을 한 거죠. 그럼 이건 개념,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제대로 잘못 쓴 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걸쳐져 있는 면이 걸쳐져 있다. 있죠. 네. 아하. 야,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그러면 딱 이게 개념에 적합한 단어. 이거는 딱 아주 좋은 개념이다. 라고 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개인주의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예. 근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응축시켜낸 사회적 현상과 의미는 뭘까? 와. 개인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같은 철학적인 용어로 만약에 얘기하면 이런 거지. 개인은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개념으로서의 개인은. 근대화 이후의 산물이야. 이성의 발견. 예. 뭔가 연결은 돼 있어. 막. 이성의 발견. 네. 이성의 발견 뭐예요? 신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인간이. 용어들은 있는데 용어들을 엮어주는 개념이 없는 거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인디비주얼이 이제 왜 맞냐면 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라는 뜻이거든. 제가 이제 그 언박싱 같은 걸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보캐블러리라고 부르는 어휘력. 네. 근데 어휘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어휘력을 하려면 조직화시켜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어가 바로 조직화가 가장 잘 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제대로 배우면 세 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알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쓸 때까지. 예. 그래서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바로 뭐냐면 이 개념이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다들 알아듣는 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사회에 소속이 될 만하지가 않은 애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뭔가 집단적인 용어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너는 개념이 없다. 넌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불완전한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말은 그냥 굳이 말하면 뭐냐면 일종의 문화하고 좀 더 비슷해요. 문화적 상식에 좀 더 비슷한. 네네네. 근데 대신 그래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집단으로 소통이 가능한데 너는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거지나 사고 방식 자체가 뭔가가 안 갇혀 있구나. 이제 이런 뜻인 거지. 상식은 개념보다는 훨씬 가벼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상식이란 말을 너무 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개념이란 말하고 거의 좀 일치돼가지고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상식은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개념이에요. 상식은 그냥 지식이라는 뜻에도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식이라는 것에 훨씬 가깝죠. 그 왜 흔히 영어로는 상식이 커먼 센스라고 커먼 하잖아요. 센스. 네. 거기에 knowledge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커먼 센스는 말입니다. 네. 지식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줄 아는 그렇죠. 네. 사회적 지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유럽어권이나 영어권에서의 상식은 네. 사회적 지능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흔히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사고 체계나 생각이나 지식까지도 포함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센스라고. 그럼 이제 고속도로를 달 때 1차선은 비워놓는 것. 이거는 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가치가 합쳐져서 있는. 만들어진 커먼 센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말에서의 상식은 무식한 거가 무식하는 그러네. 거잖아. 상식이 없으면 무식한 거잖아. 이건 좀 뭔가 완전히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전통하고 서양 전통의 상식은 사실은 좀 달라요. 네, 문화적 배경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 A라는 집단의 상식과 B라는 집단의 상식은 서로 다르거든. 우리의 상식은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상식 퀴즈. 네, 우리나라의 퀴즈쇼가 만들어낸 그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난 다른 나라 수도가 왜 상식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어, 네. 뭐 영어, 뭐 사회, 문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상식. 맞아. 있잖아요. 무슨 과목처럼 돼 있어. 맞아. 그리고 네. 최근까지도 언론사에서 시험 볼 땐 상식이 제일 중요한 거였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저기 장학 퀴즈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고 상식책 이런 거 이제 주기적으로 사서 봤거든요. 상식이 진짜요? 계속 바뀌어. 상식이 답이 계속 바뀌어. 상식이 계속 바뀌어. 그건 그건 좀 이상하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그런 게시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야, 저기 뭐지? 이 말 내가 뭐 영국이 섬인 게 상식이야? 내가 그거 좀 모르는데 그거 때문에 상식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 네. 영국이 섬인 게 상식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영국이 섬인 건 결국 교육 과정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커먼 센스는 아닐 수는 있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라고 보통 받아들여지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지식인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주 엄밀히 그러니까 말하면? 한국 체계에서는 네. 상식이 지식처럼 받아들여지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면 초등교육이라든가 적어도 초중등 교육을 받았다면 네네네. 그렇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갖췄을 텐데 그 지식이 없니?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무식하다라는 말이 상식이 없다라는 것과 거의 이제 일맥상통으로 거의 쓰이고.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네. 고급한 지식이 없다를 가지고 무식하다고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야 그렇지. 되는 다 건데 알고 있는 건 모르는구나. 너만 모르냐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상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권에서 쓰는 상식이라는 말과 해외에서 쓰는 다른 나라들이 쓰는 커먼 센스라는 말이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용례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커먼 센스를 상식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나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커요.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인 건데. 그러네. 애초에 개념이 다른 네. 건데. 번역이 잘못됐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네. 상식의 반대 말이 몰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몰상식이라는 말을 쓰는 용례를 보면 네. 또 커먼 센스에 가까워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있죠. 그건 네. 그러네. 그리고 네. 일부가 겹치는 영역이 네. 있죠. 사실은 그게 우리말의 그 한자어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식자가 지식의 식자긴 하지만 단지 안다는 뜻이 아니라 느끼고 알고 발견한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이게 식이거든. 인식하다 할 때도 식을 쓰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커먼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느낌적 요소가 한자어 체계 안에 있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게 상식 퀴즈라든가 일반 상식이라든가 과목화되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지식 테스트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비교적 대중문화적 현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상식이란 말 이런 용례로 굳어진 건. 그래서 저 자라날 때 흔히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얘기한 게 야 요즘 애들은 벼가 아니라 쌀나무라고 한댄다. 쌀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안다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상식이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대부분 다 공민교육, 기초교육에 좀 많이 맡겨져 있는 편이에요. 지나치게. 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사회 문화적으로 교양을 닦도록 만들기보다는 네. 그냥 학교를 다녀서 사교육을 받아서 기초 지식을 쌓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면 그 체계 안에 바깥에서 벗어나면은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이 취급을 받는 일들이 생겨버리고요. 그리고 뭐랄까 탄력적이지가 못해. 예를 들면 제가 외국 나가가지고 퀴즈 풀어 보면은 어려운 건 진짜 잘 맞히는데 쉬운 건 못 맞춰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그게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나는 그 사회 사람이 아니니까 못 맞히거든. 근데 외려 어려운 거는 지식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럼 외려 더 잘 맞춘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밑단계부터 다 지식 체계로 꽉꽉 차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을 맞추려면 대부분 다 못 맞춰요. 낮든 높든 간에. 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이란 뭐 이런 거잖아. 미국 남부에 가면 더블 배럴 샷건을 장전하는 법. 이런 건 경험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네.
우린 모르지. 모르지. 절대 알 수가 없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교육 체계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심지어는 원하지 않아서 뭐 가정 환경 때문에 튕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식 그러니까 커먼 센스조차 사회의 일원이 될 만한 소양조차 갖추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공동체가 기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라는 거는 꼭 그런 교육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소양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공동체의 기능인데 그게 상실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집단적 촌락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뭐. 모여 사는 마을로서의 뭐 공동체 좁게 보면은, 기능은 상실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상식이라는 말을 아마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네. 상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사실 야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게 상식 아니야 인간이면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지금 쓰이는 말들이라든가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하. 이런 식 약간의 좌절감, 네. 절망감, 네.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상식이라는 말을 쓰는 건 또 맞는 말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커먼 센스랑 너무 다른 행동을 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거는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않느냐. 그 부분이 이제 어떠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학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들에 보면 상식은 대부분 틀려. 의외로. 네. 맞아. 왜냐하면 경험칙으로 그냥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가 상식이었잖아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 같은 거 먹을 때 자라 먹으면은 뭐 정력이 세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맞아요. 거는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뭐 뱀술 담궈 먹으면 산삼 같은 거 몇 풀이 좀 먹으면 야 뭐 몸이 좀 허해졌다 보약 좀 먹어라라고 하는 이런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에서는. 네. 근데 그거는 과학의 관점에서 뭐 입증되지 않은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네. 우리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뭔가 지식 같은 건데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 그런 거 되게 많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몸보신 문화가 있어가지고 맞아.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보신이라고 하는 네. 거, 음식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고 약처럼 쓴다. 네. 그래서 약과 음식이 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네. 관념 있잖아요. 이게 네. 되게 독특한 동양적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이것은 상식처럼 돼 있어요. 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그 상식이 잘 안 사라지고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을 과학은 적대해요, 오히려. 올바른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현상학이나 이런 책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이 상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역이 네. 인간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일종의 직관하고 연결돼 있고 그 직관에는 뭔가 참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겉으로는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뭐 예를 들면은 박정희는 되면은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했던 독재자야. 그럼 누구는 아니다. 독재자적이 아닌 요소도 있다. 누구는 독재자 맞다 이러면서 막 논쟁하잖아요. 그럼 지식과 경험칙의 충돌이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100% 박정희라는 한 인물에 대해 상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있나? 100%는 어렵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상식이란 말 누구나 알아라는 말을 쓰지만 없잖아요. 없죠. 사실 알고 보면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거든. 다 같이 알고는 뭐 키가 작은 편이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예. 뭐 그런 뭐 별거 아닌 그런 지식. 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상하지가 않아. 서로 일치하지가 그러니까 않아. 나만 우리 사회가 다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주관의 영역일 수 있는데도. 그래서 상식이라는 말이 의외로 네. 보편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네요. 네. 결국에는 상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식이라는 말로 네. 안타까움을 표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믿는 상식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또 대통령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살아온 세상에선 저 사람한테 공감을 하고 슬퍼하는 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런 게 하나 세상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죠. 네. 네, 감정의 낭비로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높은 사회로 올라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로 느껴지는 사회에서 살았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지. 예. 근데 피해자에 대한 심지어는 이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어떤 공감 같은 거는 이렇게 되면 네. 상식의 층위에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인륜 이런 층위에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의 네, 측면에서 이거는 따져야 이제는 된다고. 상식의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식이라고 네. 쓰면은 의외로 많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내 더 상식과 남의 절대적인- 상식이 서로 안 같지 어울리는 않으니까.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맞아요. 네. 조금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너는 동의해 안 해? 그렇죠. 이런 거 좀 더 개념화된다거나 네. 가치화된다거나 또는 인륜이라는 표현인데 좀 더 도덕화가 된다거나 이 정도 선에서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끌어올리면 어렵죠. 왜냐하면 끌어올리게 되면 되게 싸워야 되니까. 맞아요. 가치관의 충돌이 네.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끌어올림으로써 차라리 제대로 된 논쟁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저 사람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 줄 거야. 그리고 사람을 난 믿어라고 하는 게 되게 소박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손쉽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절망하게 되겠죠. 음.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공존하고 싶어지지가 않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다고 쳐요. 네.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었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맞춰가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네. 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상식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네. 상식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또는 남의 상식에 맞추는 게 좀 더 나은 상황들이 보통 서로 많고요. 편해지는 부분이 그렇죠.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종의 교섭되는 거죠. 교섭. 네. 그럼 이건 어떤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내 상식을 절대 다수의 상식에 갖다 맞추는 게 네. 물론 다수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도 전체적인 얼개는 좀 맞춰주는 게 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받아들이기 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두 가지 의미에서 맞는 게 첫 네. 번째에서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 사회를 무리지어서 움직일 때는 네. 다수적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다수적 느낌. 예. 그러니까 다수가 지배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가 네. 일단 따라지는 게 맞아. 당장은 깰 때 깨더라도 나중에 깰 때 네, 깨더라도. 네, 네, 네. 그거를 시종일관 깨서는 안 깨져요, 그게. 그렇죠. 네. 가령 뭐 우리 부족이 다 같이 코끼리 사냥을 갔어. 근데 다수가 야 코끼리가 지칠 때까지 따라가서 창질을 하자. 그럼 내 생각은 좀 달라.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끼리 사냥은 좀 달라. 야 내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그냥 코끼리 앞으로 뛰어가서 면전에다 창을 던지는 게 낫던데. 그러면 근데 다수가 따라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면 일단 따라가고 사냥 끝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 내 하든가. 경험상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게 효율적인 상식의 충돌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대신 혹시라도 안 되면 내 방식도 한번 생각해 줘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주적인 방법일 뿐더러 네. 그게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게 맞거든요. 네네네. 두 번째로 특히나 네. 선출된 자, 네네네. 선출된 자는 네. 이른바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의견과 상식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집권자로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존중하는 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는 선출직의 원칙이에요. 예. 내가 무슨 하늘이 갑자기 내려온 뭐 이상한 홍길동 같은 존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니체가 말하는 무슨 초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한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히틀러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네. 내가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남기 위해선 지금 당장 미움을 받더라도 이걸 거슬러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선출된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선출직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뭔가가 있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에 맞추어서 이것을 진행시킬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건 헌법적 의무입니다. 헌법적 의무.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뽑아줬으니까. 헌법이 대통령에게 그런 이른바 통치권이라고 이름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네. 약간의 비상대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 즉 민심에 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안 준 건 아니에요. 그게 딱 유일한 게 계엄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전쟁선포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네. 그냥 혼자 힘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계엄령 하나. 그렇죠. 계엄령이 딱 하고 그건 정말로 이 사람한테 온전한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계엄령을 했는데 네.
계엄령으로 인한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그럼 그냥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바로 거예요. 책임져야죠. 물려나지거나 물러나거나 목이 잘려야지. 심지어는 계엄령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니까. 아하.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비 징조가 있었잖아요. 저는 비상식적,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여러 번 보였어요. 그 선거운동 기간에.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신 분들은 이건 그냥 실수일 거야 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건 약간 다른 부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해준 거죠. 그게 실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야, 시도치 뭐 그 정도 결함이 뭐 이렇게 큰 결함이야. 네. 너희들은 결함 없어? 이런 태도. 이때는 의견이 관용적이죠. 예.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을까 이거지. 능력. 근데 어떤 능력? 복수 능력.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증오가 사실 그렇죠. 지배했던 네. 선거라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네. 만든 마음의 아마 절반 정도는 복수의 네.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굳이 말하면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를 바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 본 거. 네. 적어도 사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정도가 겹쳐 있었겠죠. 근데 다 모으면 결국 뭐냐면 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상식에 맞추고 이런 식의 어떤 능력보다는 팍 하고 밀고 나가는 능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힘의 대부분은 네. 그리고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추진력. 잘못 뽑은 거지 그러니까. 음. 그런 거로 뽑으면 안 돼요. 네, 저는 물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맞춰가고 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수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무리 없는 어떤 행동들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뭐가가 돼야지. 그렇죠. 봤을 때 이거 너무 비상식적인데 하는 건 적어도 없어야지. 안 좋은 징후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와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분명히 우린 기회가 있었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기회가 우리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어. 네. 그것도 정말 순진하게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보여준 것도 아니야. 내가 생 것만 한 7, 8번 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네. 못 바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가 달리 갔을 거라도. 네. 전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의 수준이라고 본다니까요. 딱 우리 사회의 수준. 그러니까 뭐 나라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나라 망합니다. 그냥 망하고 정신 안 차려요. 정신 안 차리죠. 네. 네. 망하죠. 네, 망하지. 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또 반대편은 뭐냐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까지 망가지게는 안 놔두는 게 있다고 전 믿어요. 아, 우리 유권자들에게. 반대로. 네. 우리 유권자들에게 아니면 네. 우리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과 우리 유권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안에 보면 적어도 한 70%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가게는 안 맞두려고 하는 힘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 정도 탄핵에 찬성했고 맞아요. 그렇죠. 또 네.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집회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잘 좀 생각해서 그런 집회가 벌어지지 않으면 좋잖아. 뭐 사후 약방문이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기억하고 자꾸 기록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최저선, 최저선을 자꾸 다져서 자꾸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올려왔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의외로 알고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뭐 4.19도 겪고 5.18도 겪고 그러면서 밑에까지 쌓이긴 했죠. 그러면서 쌓아놓은 게 뭐냐면 적어도 유혈의 어떤 참극을 빚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무력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쌓아 올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건 꽤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요 위에 그러나 통치자는 어때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정치인들은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게 없었던 거야. 아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지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엘리트들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믿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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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할 거다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복수심. 도대체 그 복수심 어디서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그거 언론이 만든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 결과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참 이게 자꾸 과거의 일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또 보니 이제 그 유권자의 밥 짓는 맥북님인데 유권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전체를 다 말하는 거냐, 찍은 사람만 말하는 거냐인데요. 이건 참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네. 나는 안 찍었는데 나도 덩달아서 이러면 어떡해. 그러는데 제가 유권자의 수준할 때 유권자는 집합 개념이에요. 네, 개개인의 개념, 개개인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약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생기는 거지 개개인 막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천만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유권자가 한 4천만이 있다. 네. 그러면 4천만이라는 개개인이 네. 하나하나가 다 있어. 1010이 있어서 그걸 다 모았던 이런 결과다. 네. 투표라는 행동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10으로 결정되기까지가 집단적이라는 거라고. 여기서 0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1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왜 0으로 쏠렸을까? 이게 집단적 효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집단에 대한 평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선 결과 달랐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매우 박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뭐 0. 몇 프로 차이로 결과 뒤바뀌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또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또는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다라고 할 때 결과가 바뀌었어도 아마 그 평가가 똑같을 거예요. 그 정도의 득표율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두 명의 상극의 후보가 나왔을 때 0. 몇 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이거는 사실 결과가 어땠든 간에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좀 집단적 평가라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만약에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번에 집권을 못했어도요 다음에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0. 몇 프로의 차이가 사실 그런 거를 그런 의미해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 5년 동안 또 엄청나게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시선들이 많이 보일 거고 그럼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1과 0에서 0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이건 아싸. 보통 냉정한 얘기인데 네. 이찍이 아닌 사람들, 이찍들이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또 그렇게 생각해? 그 그치. 집단의 효과일 뿐이지 네. 개개인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걸 한 거거든요. 네. 이른바 일찍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다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저는 이 안에 굉장한 파시즘이 전 있다고 봅니다. 일찍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네.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집회에 이상한 사람도 많았다. 아니, 당연하죠. 제가 라고 얘기했죠. 얘기하신 분도 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면 마음 다치는 예. 거죠. 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신 단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네요. 나한테 보복하는 거야 지금. 자 질문 하나당 20글자 내외로 대답을 해주세요. 네네. 자 황희도에게 정준이란 인생의 영원한 멘토. 인생 영원까지 갑니까? 네, 영원까지 갑니다. 황희도에게 거의 없다란? 가장 방송 센스도 있고 아. 영화 평론가의 원탑. 자 황희도에게 이봉호란?